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 조립서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인벤토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인벤토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의가 조금 많았어요. 근데 제가 빨리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상황상 빨리 올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오늘은 인벤토리에서 어느 부분들을 좀 코딩을 해볼 거냐면 우선 여기 인트로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배경이 지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엔트리 봇이 뭐 점프를 한다거나 이렇게 걷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하트랑 별이 지나가면 이 하트랑 별을 이용해서 총과 여기 있는 공을 획득할 수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 로봇이 움직이고 나타나는, 그리고 이렇게 점프하면서 다닐 거예요. 얘가 그 모습까지 한번 코딩을 같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인벤토리는 제가 생각하는 인벤토리는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 안에 내가 획득한 게 보이고 그 가방에서 내가 클릭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무엇을 클릭했는지 알 수 있도록 여기 표시가 될 거고요. 총도 그렇고 공도 그렇고 내가 획득한 개수가 있어요. 그 개수만큼 표현이 되고 내가 그거를 다 사용을 했다고 하면 여기가 0이 되면서 인벤토리에서도 같이 사라져야 되겠죠. 여기 표시된 부분에서도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알이든 공이든 이 로봇이 맞았을 때 점수가 올라가게 할 거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인벤토리는 게임의 위주, 게임이 뭐 재밌는 게임 만들기라기보다 보다는 인벤토리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는 영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 파일은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예제 파일이 아니라 나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곳에 인벤토리를 좀 적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속성에 보시면은 변수하고 리스트를 제가 기존에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고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설명을 하면서 이런 변수가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변수를 이용해서 뭐 총 위치, 공 위치, 이거는 뭐냐면 인벤토리를 표현할 때 얘가 실시간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뭐 총알을 총을 획득을 했거나 아니면 공을 획득을 했을 때 인벤토리 창이 이렇게 열려져 있다면 순서가 바로바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요 부분 이게 내가 취득을 했을 때 이 위치가 바뀔 수 있도록 총 위치, 공 위치라는 변수를 좀 사용을 할 거고요. 점수는 말 그대로 여기 위 표시되는 거. 그 다음 위치는 우리가 뭐 얘네 위치 말고도 지금 인벤토리 안에서 지금 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아봐야 될 때가 있어요. 총이 없다면, 인벤토리 안에 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삭제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인벤토리 안에 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 표시는 A키를 눌렀을 때 얘를 표시했냐 안 했냐, 왜 그걸 알아야 되냐면 얘네들도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붙어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각각 개별로 얘네들도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벤토리 표시라는 변수를 또 사용을 할 거고요. 공개수, 총알 개수는 지금 얘네들이 사용할 개수가 남았는지 또 확인하는 거고, 선택은 내가 얘를 선택했는지 총을 선택했는지 뭐 공을 선택했는지 그걸 알아야 얘가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고요. 리스트는 제가 지금 열어놨는데 예제 파일에는 이게 닫혀 있을 겁니다. 인벤토리에는 지금 총알도 쌓여 있을 수도 있고 공이 쌓여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벤토리 안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인벤토리 리스트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여기에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호에서는 인벤토리 창 표시, 이거 창을 표시할 거냐, 내가 공을 선택했는지 총을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얘가 무기를 내가 취득을 했는지 그 부분을 아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맨 아래 배경부터 좀 움직이도록 할게요.
할게요. 배경은 뭐 기존에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 여러 번 해서 죄송해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상하 좌우 뭐 8방향으로 움직일 게 아니라 그냥 왼쪽으로만 이동하게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겁니다. 움직임에서 X좌표 00 원래 원본은 처음 요 위치에서 나타나도록 할 거고요. 복제본 하나 만들 거예요. 옆에서 같이, 얘가 지나갈 때 같이 지나갈 수 있는 애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 거고요. 계속 반복해서 얘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언제까지? 이 화면을 벗어날 때까지. 그래서 좌표 값을 좀 쓸 겁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470.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0이에요. 근데 이 총 너비가 480입니다. 240, 240, 마이너스 240, 플러스 240, 다음에 480이죠. 내가 240 지나가면 이 화면을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중심점을 기준이기 때문에 240은 쭉 나가서 이 배경 중심이 걸려 있어요. 배경 중심으로 반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다 나갈 수 있도록 470이라는 수를 쓰는데 왜 480이 아니라 470이냐? 480을 쓰면은 중간에 흰색 화면이 얘가 다 지나가고 이 옆에 화면이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동을 해주라는 의미로 470을 쓸 겁니다. 뭐 이 숫자는 자유롭게 변경하시면서 맞게 바꾸시면 돼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도 흰색이 보이는데 그러면은 조금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배경의 X 좌표값이 마이너스 470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할 거야? 좌표값을 이만큼 이동을 할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지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배경의 끝, 이 뒤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70이 아니라 나간 곳은 마이너스 470이지만 들어오는 것은 그냥 470 오른쪽에서 나타나야 되니까 470의 위치에서 나타날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 뒤는 뭐냐? 복제본이에요. 이제 우리가 복제본 만들어 놓은 거. 그러면 이제 실제 복제본은 어떻게 할 거냐? 흐름에서 복제본을 처음 생성되었을 때 갖다 놔주시고요. 똑같이 사용할 겁니다. 오른쪽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대신 복제본은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자신의 복제본은 필요 없으니까 버려주시고요. 생김새에서 좌우 모양을 뒤집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그대로 복제를 하게 되면은 이 모양이 조금 어설퍼요. 왜냐면 여기 있는 애와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나무 모양이 꼭 산처럼 표현이 될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여기 선이 있죠. 근데 여기는 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배경에 오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서 쓰면 똑같은 모습이 있는 곳이 이쪽에 붙겠죠. 동일하게. 그래서 좌우 모양을 좀 뒤집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붙여주시고 여기에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복제본은 원본하고 똑같이 중간에서 시작하면 안 되겠죠. 오른쪽 끝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X좌표를 47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복제본이에요. 원본 자신이 아닙니다. 원본이 아니고 복제된 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이 아니고 복제된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배경이 아니라 꼭 자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실수 많이 하세요. 이 부분하고.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470, 그 다음에 내 자신이 470. 다른 것은 동일해요. 여기에 있든 내가 지나가서 끝까지 지나갔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하고 실행을 했을 때 얘가 지나가는데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지나가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중에 뭐 없어지는 건 없는지 끊기는 건 없는지 이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뭐 요게 중간에 뭔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데 이거는 470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자유롭게 변경을 하시면서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봇을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봇은 우리가 뭐 점프도 할 수 있고 뛰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무기를 획득을 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같이 코딩을 할게요. 우선 모양이 변경되도록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봇은 모양이 뛰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뛰는 모습을 그대로 활용을 할 건데 우리가 신호를 하나 보내고 시작을 할 거예요. 얘가 똑같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놓고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시작 이렇게 놓지 마시고 신호를 보내면서 사용을 하시면 중간에 수정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 획득, 얘가 무기를 요 별과 이 하트를 획득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신호를 하나 이렇게 보내놓을 겁니다. 무기 획득이라는 신호를 이렇게 하나 보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음 모양으로 바꿀 겁니다. 모양을.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 얘가 뛰는 모습이 이제 표현이 되지요. 모양을 바꾸는데 너무 빨리 뛰니까 0.1초 간격으로 뛸게요. 이거는 뭐 따로 빼놓으셔도 돼요. 나는 이렇게 따로 빼놓고 싶다. 그럼 이렇게 따로 빼놓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안에다가 같이 넣었는데 만약에 뭐 뛰는 속도를 나는 뭐 0.5 혹은 1초로 해야지 라고 한다면 스페이스 키 눌렀을 때 점프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점프가 잘 안 먹혀요. 1초 기다렸다 점프가 1초 기다리는 그 시점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땐 점프가 안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실 거라면 따로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류가 없게 하시려면 저는 붙여서 아주 0.1초는 뭐 0.1초 내가 누른 그 시간은 0.1초보다는 더 오래 될 테니까 이렇게 저는 그냥 넣을 거예요. 만약에 불편하거나 오류가 생길 것 같으면 빼세요. 만일 내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느냐, 스페이스 키 다른 걸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스페이스 키로 누르면 점프를 시킬 겁니다. 점프 시키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저는 반복을 쓸 건데 만약에 나는 다른 방법을 할 거다, 다른 방법 하셔도 돼요. 30번을 해서 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도록 150 정도를 올릴 겁니다. 3, 5, 15, 150 올리고 다시 복사하셔서 내릴 거예요. 점프했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30만큼 올라갔으면 30만큼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30만큼 올라갔는데 20만큼 내려오면 하늘로 점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같은 위치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점프 이렇게 테스트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얘가 작동을 하고 있는지. 점프 0.1초는 뭐 그렇게 크게 얘한테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1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심하게 관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무기 획득을 받았을 때 언제 내가 하트랑 이 별을 획득했을 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에 내가 닿았느냐, 총에 닿았느냐, 총에 닿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벤토리에 총을 추가해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인벤토리 자체 내에 총이 벌써 있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인벤토리에 총이 없을 때만 인벤토리에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총이 있든 없든 내가 획득한 총알의 개수는 올려줘야 돼요.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냐? 인벤토리 안에 총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다면 인벤토리에 추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인벤토리에 총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아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라고 하면 인벤토리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총을. 총 항목을 인벤토리에 추가를 해라. 없으니까. 그리고 인벤토리 창 표시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인벤토리 창 표시. 왜? 인벤토리에 내가 총을 내가 획득을 했으니까 이 인벤토리 창을 열었을 때 총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인벤토리 창 표시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총알이 있든 인벤토리에 총이 있든 없든 뭘 해야 돼요? 총알의 개수는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료에서
총알의 개수는 총알의 개수는 5만큼씩 올려줄 겁니다. 너무 많이 올리진 않을 거고요. 총알의 개수는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총알의 개수는 몇만큼 더하기 해서 총알의 개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은 얘가 날라오지 않기 때문에 해봤자 뭐 저기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점프를 뛰었을 때 얘가 다가온다면 획득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총이 아니라 이번엔 공을 해야겠죠. 공. 총에 닿았을 때가 아니죠. 요거 얘네들 총획득 공획득이죠. 총획득 공획득, 총획득, 얘는 공획득. 좀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이거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담아주셔야 됩니다. 공 획득, 얘한테 닿았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인벤토리에 공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없다면 공을 표시를 해주고요. 인벤토리 창 신호를 보내주고 공의 개수도 이렇게 늘려줘야 됩니다. 지금은 얘네들이 날라오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요. 뭐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갖다 놓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실행해서 점프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올라가는지 지금 다른 것들도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변수에서 여기에서 공 개수랑 총알 개수 이렇게 표현을 하신 다음에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돼요. 지금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죠? 왜냐면 딱 닿은 순간 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닫아서 꺼주시면 돼요. 확인하실 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무기 쪽에서 총 획득, 공 획득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테스트는 그렇게 이동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로봇, 방금 봇 했습니다. 로봇을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로봇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총획득, 공획득까지 다 한번 코딩을 한다고 했었죠? 총획득, 공획득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로봇이 한 마리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마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원본은 숨겨놔야 돼요. 원본이 계속 보이면 이상하니까 계속해서 복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계속해서 얘가 나열해서 쭉 나올 게 아니라 한 마리 나왔다 그 다음 또 나왔다 그 다음 또 나왔다 이래야 하는 거기 때문에 몇 초 간격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5초에서 10초 간격으로 합시다. 요거는 자유롭게 하세요. 그리고 복제를 해야 되겠죠. 복제를 할 겁니다. 복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왼쪽을 다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쭉 이동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면 원래 위치를 좀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화면 밖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위치에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 57이니까 마이너스 60 정도로 합시다. 마이너스 60. 그리고 이 화면 밖으로 여기 끝이 우리가 240이잖아요. 240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280 정도로 주죠. 얘가 너비가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줘도 한 이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복제본은 보여야겠죠. 위치가 설정이 되면. 그리고 지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요 끝까지 지나가야 돼요. 화면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40이니까 이걸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크게 한 300 정도로 지나가게 되면이라고 할게요. 판단으로 해서 얘가 좌표값을 써야 되겠죠. 나의 자신이 300보다 더 멀리 지나갔다면 계산해서 누구 복제본이니까 자신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x좌표값이 마이너스 300보다 작아지면 여기를 벗어나면 이라는 거예요. 벗어날 때까지 마이너스 2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만큼씩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하다 누굴 만날 수가 있어요? 봇도 만날 수도 있지만 총알이나 공도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조건을 같이 만들 겁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또는으로 넣어서 내가 닿는 애들이 누구냐 각각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총알과 여기에서 총알
총알과 공은 동일한 효과를 줄 거예요. 총알과 공이 얘한테 맞으면 점수를 올려줄 거고 사라지게 할 겁니다. 보스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끝낼 겁니다. 오늘은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재밌게 꾸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알과 공에 닿으면 자신에서 점수를 1만큼 더해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했을 때 점수를 이렇게 해서 0으로 정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재시작이 되면 얘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0으로 바로 표현이 돼서 제가 이 부분을 안 넣는 건데 원래는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모든 변수는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게임할 때도 내가 게임하고 껐다 켰다고 해서 점수가 0이 되진 않잖아요. 예전 그 전 사람이 했던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 원래는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근데 지금 꼭 넣지 않더라도 알아서 0으로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점수를 1점 증가한 다음에 0.1초 있다가 자신을 삭제할 겁니다. 복제됐던 자신을 이복제본을 삭제를 할 거예요. 0.1초 왜 기다리냐? 내가 총알에 맞았는지 공에 맞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0.1초 정도는 잠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스에 닿으면 로봇이 보스에 닿으면 그냥 끝낼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되게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아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한 번 더 갖다 놔주시고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얘가 올 때 몇 초 간격으로 점프를 하게 할 거예요. 얘가 로봇이 갈 때도 점프, 쭉 점프 이렇게 언제 점프할 건지는 뭐 그 랜덤으로 하는 게 재미있겠죠. 그래도 똑같이 언제까지 이 부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300이 될 때까지 뭐 계속하기로 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마이너스 300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할 거야. 몇 초 간격으로 누가가 중요하죠. 자신의 X좌표값이 마이너스 300이 될 때까지 몇 초 간격으로 계산해서 저는 1초에서 2초 간격으로 할 거예요. 얘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1초, 2초 정도면 얘가 아마 점프하는 모습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20번을 반복해서 점프를 할 거야. 위쪽으로 5만큼 올라갔다가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5만큼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점프를 시킬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로봇도 그냥이 아니라 달리는 모습을 이건 계속 반복하게 할게요. 달리는 모습도 좀 표현을 해보자. 다음 모양을 바꿀 건데 로봇은 제가 모양을 하나 삭제를 했습니다. 원래 있던 거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데 너무 빨리 움직여요. 그냥 하면 0.1초 정도 기다렸다가 모양을 바꾸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로봇이 달려오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크게 볼게요. 로봇이 1초, 2초, 제가 몇 초까지 했죠? 10초, 이렇게 나타났죠? 점프.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공 있잖아요, 여기. 이 공이 지금 얘가 잡고 날릴 공이에요, 얘가. 그래서 얘가 사라지는 거를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고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까지 올 겁니다. 이제 공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여기 만나면은 사라지겠죠? 시간을 너무 길게 줬나봐요. 그래서 점프 이렇게 끝나는 것까지 점수 올라가는 거는 조금 이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봇도 움직이는 거를 코딩을 할 수 있다. 꼭 하신 다음에는 테스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총알에 닿거나 공에 닿거나 봇에 닿았을 때 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또 이렇게 코딩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다른 분들 코딩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혹시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 획득 한번 해볼게요. 총 획득. 총 획득하면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실행이 되면 우선은 이 총도 한 번만 나타날 게 아니라 계속 나타날 거예요. 복제본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본은 좀 숨겨놓고요. 계속해서 몇 초 간격으로 이거 계속 똑같죠. 몇 초 간격으로 그래도 로봇이 5초 만에 나타나게 제가 코딩을 해놨잖아요. 그럼 얘는 좀 빨리 나타나야 돼요. 2초에서 5초 사이. 왜냐면 로봇 때문에 그 로봇이 먼저 나타나면은 그냥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로봇보다는 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복제를 먼저 해요. 하나 나타나게 해 먼저. 그리고 얘를 5에서 10초 간격으로 나타나게 하셔도 돼요. 하나는 먼저 나타나게 하고 나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공이 됐든 총이 됐든 하나는 먼저 보자. 그래야 얘가 나타났을 때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제본이 생성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좌표값은 오른쪽 끝에서 숨어져 있다가 나타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X좌표는 280의 위치에서 나타나게 할 거고 높이는 지금 48이니까 50 정도로 하자. 이렇게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50 정도로 하고 이제 보여야겠죠? 보이고 복제본이 보이고 이제 얘도 언제까지 얘는 밖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할 건지 아니면 벽에 닿으면 사라지게 할 건지 뭐 자연스럽게 나는 화면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걸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뭐 로봇이 했던 것처럼 그 비교문을 써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좌표값으로. 근데 저는 이번에는 벽에 닿는가로 할 겁니다. 왼쪽 벽에 닿으면 간단하게 왼쪽 벽에 닿으면 사라지게 할 거예요. 왼쪽 벽에 닿을 때까지 마이너스 2만큼 너무 빨리 이동하게 되면 화면하고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화면은 천천히 지나가는데 총획득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줄 거고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화면하고 똑같이 지나가죠.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만나면 봇에 만나겠죠. 얘가 점프하면 만날 수 있으니까 봇에 닿으면 봇에 닿으면 어떻게 할 거야? 0.1초 있다가 사라지게 할 거야. 0.1초 있다가 복제본을 사라지게 할 거야. 근데 이거 사라질 때 얘 그 변수값이 얼만큼 올라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얘가 총이죠? 총알 개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행해서 지나갈 때 자, 총알 개수가 지금 5였는데 지금 40까지 뛰었죠? 이거는 총알 개수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요. 그쵸? 이거를 0.1초를 빼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만큼 올린 거기 때문에 아이고 저기 걸렸네. 다시 지나갈 때 톡 그쵸? 0.1초는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0.1초. 왜냐면 사라지는 그 0.1초의 그 순간 지금 얘가 숫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0.1초가 엄청 빠르다는 얘기네요. 아니면 얘 0.1초 그냥 놓고 보세에서 0.5초 이거 5만큼 이렇게 더하잖아요. 여기서 0.1초를 기다릴게요. 동일하게. 0.1초라는 걸 넣는 거는 내가 내가 닿았느냐 그 시점을 0.1초 정도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안 주면은 실제로 만났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시간을 주는 거고 여기에서 0.1초 동안 얘가 살아있는 거예요. 삭제되지 않고 살아있는데 얘는 0.1초를 주지 않았더니 총알 개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쵸? 아까 90, 40까지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래서 총알 개수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이 부분을 추가할게요. 네.
변수값에 이 부분을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놓쳤네요.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그 코딩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세에서 여기 무기 획득에 0.1초를 추가를 했습니다. 공과 총 아래에 총 획득 다시 돌아가서 0.1초 기다리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벽을 닿았다면 이 총 획득이 벽에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삭제해야 되겠죠? 이 복제본 삭제하기 이렇게까지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 획득은 똑같아요. 오른쪽 버튼 하셔서 복사, 공 획득에 이동할게요. 붙여넣기, 총 획득 다시 가서 오른쪽 복사, 공 획득 가서 오른쪽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꿔줘야 되는 게 있죠. 총하고 공이 동시에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것만 바꿔줄게요. 요것만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또 지금 공과 총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위치는 똑같네요. 지금 똑같고 위치 나타나면 똑같죠. 네, 그러면 실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알하고 공하고 개수를 다 보면 되겠죠. 시작. 그래서 총알 개수, 공 개수 올라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제대로 올라갔죠. 하트도 나왔죠. 10 아이고 하트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테스트를 못하네. 하트 조금 빨리 나오게 할게요. 2초에서 이거는 자유롭게 변경하세요. 저는 지금 테스트 때문에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바꾸시면 됩니다. 다시 설정에 맞게. 네, 공개수 올라가는 거 확인했죠. 네,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 뭐 빨리 지나가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는 여기 인벤토리 나타나는 모습, 그 다음에 총, 공 이렇게 여기 나타나는 모습, 그 다음 내가 클릭했을 때 선택이 되게 하는 모습, 그 부분을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테스트 해보시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꼭 수정도 해보시고 꼭 확인할 부분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자신이어야 한다, 부등호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예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